네, 결국 증시 뒷담화 쪽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북한 쪽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쟁이 애들 장난이야? 도대체 주식 투자자도 오늘 멘붕 왔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부분 또한 내 계좌의 혼란까지 이야기가 시켜줬는데요. 김선임 멘토, 네, 과연 전쟁이 애들 장난은 아닌데 그렇죠. 우리 투자자들은 너무 흔들려요. 그렇죠. 항상 이랬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연평도 때 정말로 코스닥 막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그런 시장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크게 놀랐던 시장이었지만 항상 그 포인트마다 매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뒤돌아서 보면은 그때가 가장 쌌던 시기였던 거죠. 그 흐름 자체가 이번에 오늘 장에서도 나와줬고 조만간에 또 한번 나올 가망성도 있습니다. 정말 이럴 일은 없겠지만서도 정말 북한 쪽에서 돈을 어디다가 빼가지고 풋옵션을 했는지 정말로 궁금하긴 합니다. 음모론이죠. 근데 그럴 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시장에 조금 흔들리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북 리스크 지속적으로 조금 4월 달 내내 이어간다는 말도 있고요. 또 북한 쪽에서 오늘 내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도 했는데 이미 동해안 쪽으로도 미사일이 이동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방어적 태세를 지금 거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와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아까 제가 재미삼아 말씀드렸던 북한 쪽에서는 이중적인 잣대 지금 전쟁 도발하지만서도 중국 쪽의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힘쓰고 있다. 자, 또 하나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은 더 많다. 자, 이 점을 조금 재미있는 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신다면은 과연 정말로 북한이 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미사일을 발사만 하더라도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음번에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도발이 나와준다면은 그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서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시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먼저 누가 연기금이 그래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연기금에 매수하고 있는 그런 관련 업종들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좋은 투자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멘붕 오지 말고 지금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으로 좀 집중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겠고요. 그다음 안성준 멘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보도 발생이 됐죠. 예, 또 거기에다 답답합니다. 오보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이제 김문수 현재 경기도지사가 예. 했던 그 역발상적인 투자 대안까지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아시죠? 예. 예.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 대한 대북 리스크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어 하는데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방송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설사 대북 리스크가 터져도 그때는 항상 코스피의 저점이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북한의 대북 리스크를 건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좀 이번 달 올해 들어서 대북 리스크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계속 대북 리스크가 주가를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대북 리스크는 우리는 계속 안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오보는 오보일 뿐, 루머도 루머일 뿐. 아직 전쟁 터지지 않았고요. 전쟁이라는 게 쉽게 터지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정말 제가 전쟁이 터질 분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차라리 총알 맞아 죽는 것과 주식 투자하다 죽는 것과 똑같다라고까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하는데요. 이 두 분 때문에 저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방송. 왜냐면, 저희 진짜 전문가, 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게 경제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두 분보다 좀 더 전문가이신 분을 정확하게 지금 빨리 연결할게요. 김 PD 연결됐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연일 이제 개성공단 부분에 핑계를 대면서 우리나라의 문제 부분 도래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급하게 아시아 금융학회장 오정근 교수님을 연결해서 현재 우리나라 부분과 이 지정학적 관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오정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너무 강수를 심하게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개성공단이 출경 금지까지 이어서 미사일 배치까지 좀 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이렇게 강수를 두는 이유를 어떤 측면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권력 기반을 좀
공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뭐 김정일이가 권력 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김정은이가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유리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마지막 강수까지 두고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최근에 해외 언론에서는 북한의 경제적인 붕괴가 체제 붕괴, 정치적인 붕괴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전망들을 지금 강력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북한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경제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2009년부터 계속 경제 성장률이 2009년, 20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다가 2011년, 12년 다시 1% 미만의 초저성장하면서 다시 고난의 행군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또 그 수출이라고 해봤자 연간 15억 달러 정도, 주로 광물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15억 달러 정도밖에 수출이 안 되는 데 비해서 원유를 비롯해서 생필품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25억 달러 정도로 수입해서 매년 무역 적자가 가중되고 있고요. 그나마 이 대부분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그 북한 경제가 거의 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다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도 결국 해외 쪽에서 지금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현재 안정화 단계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체제 붕괴까지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해외적인 여론에 좀 동의를 하시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의 그 경제 전문가를 이번에 등용을 한 것만 보더라도 북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지금 이제 경제도 좀 성장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또 핵도 개발하는 양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역시 한쪽으로는 그런 면에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경제 전문가를 등용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이 경제적인 위축돼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런 도발을 좀 더 강한 강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또다시 이제 북한과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의 싸움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까지 좀 더 강력하게 좀 공포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까지 이동 배치한 데 맞서서 또 미국의 괌 기지까지 미사일 방어 체제로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접해져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나와서 발생이 될 경우에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번에 이제 뭐 괌까지 겨냥하는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너무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리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은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현재 우리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하고 홍콩 관계를 생각할 때 심천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심천을 중간에 이제 개발을 시킴으로써 중국과 홍콩에 이제 큰 무리 없이 서로 통합해가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는 걸 통해서 남북 경제 협력을 그리고 심지어는 평화 통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형을 지금 이제 추구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앞으로 남북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남한에서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영세 중소기업들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뭐 한 123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연 매출액 4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투자해둔 돈들 지금 현재 뭐 한 3조 원 정도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 또 국내 협력업체 한 3천여 개 고려하면 한 6조 원 정도 피해를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북한도 역시 또 피해가 있습니다. 북한도 한 5만 명 이상 근무하고 있고 연간 그 임금 수입매도 한 9천만 달러 되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또 손해가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겠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요. 바쁘신데도 저희 전화 연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희가 북한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날 정확하게 교수님을 모시면서 전문가 쪽으로 봤는데요. 지금까지 연결되신 분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군 교수님이고요. 아시아금융학회장 교수님. 오정군 교수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요. 다음 우리가 뒷담화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 발표일 날 시장의 저주가 풀릴까요? 김선희 멘토. 자, 1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1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가 되실 건데 시장에서 다 예측 뉴스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좀 약간 정리해 드리자면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2분기에는 4월 달, 이번 달이죠. 25일 날 갤럭시 S4가 이제 시판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때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삼성전자를 좀 쳐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꾸준하게 차트 라인 자체가 살아나고 있는 그래서 저점 바닥을 찍으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 지금 이 시점 자체가 바로 이 부분 자체가 1분기에 대한 실적으로 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줬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금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작년치보다는 낮지만서도 4분기보다는 2010년 4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란 예측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주저앉았던 거죠. 하지만 다시 라인 타고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번에는 그래도 뚫지 못했던 라인 바로 최고점 라인 한 55만 원 이상 그러니까 58만 원 정도까지 158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적으로 체크해 본다면은 기관들이 역시나 놓치지 않고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 연기금에서 정말로 놓치지 않고 최근에 모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대형주 중에서 살만한 건 정말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리스크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또 팔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이긴 한데 그래도 기관들이 그 물량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폭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조만간에 들어올 외국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삼성전자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적극적인 좀 매수 구간이라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150만 원 아래는 정말 저는 이제는 싸다.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꾸준하게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매수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상 실적의 이 저주는 분명히 이번엔 깨고 올라갈 것이다. 이번에는 깰 것 같습니다. 자, 2분기가 너무 기대가 큽니다. 갤럭시 S4 기대 크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신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실 필요 꼭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저희들보다는 정보가 좀 빠르다라고 조금 0.01초 정도밖에 빠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관들이 최근에 사고 있다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우리가 금리 동결은 해봤단 말이죠. 내기 아닌 내기를요. 삼성전자 이 저주가 풀릴 거지 안 풀릴 거 갖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치킨 옷 입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날 꼭 채널 고정하시고요. 안성준 멘토, 삼성전자 이 저주 사실 계속 한동안 그랬어요. 예. 꾸준하게. 이번에도 그럴까요? 저는 저주가 걸릴 것 같아요. 이번에요? 예.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선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8.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컨센서스가. 그런데 지금 그 잠정 실적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긴 해요. 네. 우선 7.9조부터 8.5조까지 높아졌는데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는 8.9조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컨센서스를 맞추는 것을 기대하는 게 조금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역시 삼성전자가 2분기 때는 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맞아서 2분기 때 이제 매출 10조를 달성을 하면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IT 부품주들도 같이 코스닥 화랑에 힘입어서 같이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 역시 매수하는 건 좋으나 약간의 그 저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밑에서 매수하는 게 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 저주가 내일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쪽은 저주가
또 걸린다. 우리 김선인 멘토는 저주가 걸리지 않는다라는데요. 내일 여러분들 요것도 하나의 우리 주식 승천 애청자분들의 관전, 시장의 관전 포인트 같아요. 내일 삼성전자가 상승 쪽으로 올라가면 상승세를 유지하면 김선인 멘토의 전략이 맞아지는 것 같겠고요. 살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조정